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뉴스캔 SNSTV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재미 일본인들이 동해 표기 백악관 청원 서명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역사에 이어 현재까지 왜곡하는 청원운동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해로 되어 있는 미국 측의 표기를 동해로 바꾸기 위한 재미동포들의 백악관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청원을 위한 서명자 수가 27,482명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 재미일본 또는 친일본계 인사들이 동해 표기 변경을 반대하는 청원을 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 4월 6일 공식 발간된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록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4월 13일 일본과 친일 세력 측은 재미동포 주축 동해 표기 청원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700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미동포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미동포들이 전개하고 있는 동해 표기 청원을 방해하기 위한 백악관 홈페이지상에 일본의 사기주장 청원 서명 코너를 개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청원에서 동해는 역사적으로 일본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동해 표기 수정 청원 서명을 미국 어린이 교과서에 일본해로 표기된 정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에 물들어 동해 표기로 바꾸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남한 국민들은 1950년 한국 동란 때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하에 북한군 침입으로 방어를 위해 많은 미군이 피 흘려 싸웠던 것에 대해 잊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 영향에 극심하게 물들어 있다. 현재는 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역사 왜곡은 물론 현재의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 90% 이상에 달합니다. 재미동포들은 미 백악관과 국제수로기구 동해 표기 청원 서명 기한이 각각 4월 21일과 4월 22일 직계 마감되어 백악관과 국제수로기구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이미 청원에 필요한 서명은 채웠으나 일본 측의 방해 공작으로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더 많은 서명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와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의 출당 논의를 유보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은 성추행 논란이 제기된 김형태 경북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와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의 출당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늘 비대위 전체 회의 진행 도중 브리핑을 갖고 진상조사와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해 출당 논의 자체를 조사 결과 이후에 정하기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당의 입장은 법적인 결론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다. 그 이전에 별다른 당의 입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당 차원의 자체 조사와 윤리위원회 구성도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4.11 총선 이전과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 조치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흡연자의 임원 승진 불이익을 선언했습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부품 사업 부문 직원들에게 흡연자들은 임원 승진, 해외 주재원 선발, 해외 지역 전문가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DS 부문 전 직원에게 금연 서약서를 받고 팀장 등 보직을 맡은 간부들 중 흡연자에 대해서는 매달 흡연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흡연자는 사실상 임원 승진이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건강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정에서 5년 5개월 동안 일한 37살 김모 씨의 재생불량성 빈혈도 산업재해로 하루속히 인정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조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